자, 그러면 약 배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약 배송이 비대면 이제 진료 받고 나서 약 배송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약 배송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진과 약배송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서 섬 지역 환자들한테 국한되거나 혹은 또 거동 불편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 모호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이후에 약 배송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였는데요. 이것들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경보 단계만 한 단계 하향된 것인데 약 배송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받고 약 배송은 대면에서 수령해야 된다? 예. 이 자체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지금 약사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지금 플랫폼 업체 입장인 거잖아요. 플랫폼 업체에서는 여기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약 배송을 하는 그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이어가는 거 이제 네.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데 약사들 같은 경우는 약사 주도의 그런 약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약사회 공공 플랫폼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신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계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공 플랫폼 자체가 성공 사례가 좀 없었던 이유는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약사회에서 만들 공공 플랫폼도 조금 더 약사 친화적인 플랫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희 기존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계 주장은 그러니까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군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해 볼게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에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 3년간 소아청소년과는 똑같이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시범 사업 안에 소아청소년과가 원래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가능하다고 넣었다가 또 갑자기 당정 협의할 때는 빠졌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자체가 예. 산업계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맞벌이 부부 이용자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다시 수정하고 또 그런 유저들과 저희가 가장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저희 산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시 재설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야간에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주말에 아픈 경우에 응급실에 꼭 가야 되는가? 그 응급실에 또 가도 진료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서툴러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은 이거 대면 진료도 어려운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아이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의료계 주장도 사실 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좀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